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건물 명도 그리고 돈 관련된 관련해서 사기와 또 돈을 안 갚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좀 상담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땅 문제, 또 명예훼손, 또 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좀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많이 좀 하시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돼 있다 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송사가 더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송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마저도 많이 줄어든 아주 체감으로는 아주 극심한 그 문제가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비재나 서비스업 쪽에서 더 극심한 그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체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요즘에는 이제 벌어지는 분쟁들이 이제 뭔가 요식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이 폐업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속칭 까먹는다 그러죠. 다 이제 공제가 된 이후에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명도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이제 비워주고 나가야 되고 원상 회복을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력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나가버리거나 그냥 문을 닫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임대인들도 하나의 또 그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인데 그분들도 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차임, 즉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다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원상 회복을 원래 상태대로 해주고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을 걸어놓고 명도도 되지 않고 원상 회복도 되지 않고 그냥 연락이 안 돼 버리는 경우.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건물을 인도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원상 회복도 전혀 해주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금 다 까먹은 상태이고 또 원상 회복을 해놔야 되는데 원상 복구하기를 그것도 또 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작은 경우에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많은 경우에는 억대로 들어간 큰 규모의 매장 같은 경우는 억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원상 회복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원상 회복하지 않고 그 시설비를 또 어떻게 보면 받아서 나가고 싶은 임차인들 경우 한 푼이라도 좀 아까운 상황이니까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업권에 대한 가치 또는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산정해 가지고 다음 임차인한테 가게를 한마디로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기는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을 받고 시설이나 영업권을 넘겨주는 이런 관계가 보통 형성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에 회수하는 거를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나 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서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우리 원주 지역 아파트가 옛날에는 그 500에 35만 원에 세를 들어가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기업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주인이 이제 그 세를 올려받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5만 원에 살았으니까 50만 원, 60만 원 올려주겠다. 왜냐면 이사 가면 비용도 더 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라고 주인 측에서는 이제 나가라고 해서 짐을 뺐는데 짐을 빼고 나니까 이제 벽지가 곰팡이가 폈다는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말을 주인한테 안 했다고 보증금을 다 싹 다 못 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500만 원 아예 안 준다고요? 네, 아예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딴 데 얻었으니까 이제 조카가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어린애가 안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딴 데는 얻었고 그러니까 돈이 급하니까 그러면 곰팡이 쓴 부분만 벽지를 이렇게 발라주겠다. 그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싹 다 바르고 그 붙박이장까지 곰팡이 쓸었으니까 다 물어주고 가라. 이렇게 계산해 보면 500만 원이 이제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는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묵겠다. 그 호텔 비용까지 다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제발 그걸 하라 이렇게 막 뭐 약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법적으로는요. 그 곰팡이가 쓸고 붙박이장이 문제가 된 게 임차인의 과실일 수가 있고 그 물건 자체의 하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물건 자체의 하자로 봐야지 임차인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곰팡이가 쓸거나 붙박이장이 녹이 슬진 않아요. 보통 임차인의 과실로 많이 판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애완견이 있어서 뭐 농 같은 걸 다 묻어 뜯어놨거나 아니면은 임차인이 뭐 물건을 옮기다가 거기에 기스를 가게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물을 진짜 부어가지고 물이 스며들게 했거나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임대인의 그 시설물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호텔에 묵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면 말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은 주민등록이라든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그냥 경매 신청을 하세요 바로. 네. 그게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다고요? 임차인이 원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임대인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네 많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모든 증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청취자의 말만 듣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수, 뭐 장판의 곰팡이, 뭐 아까 세월이 지나면서 흐른 자연적인 마모 이런 거는 보증금에서 까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걸 보증금에서 까야 되냐면 임대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설치한 인테리어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로 뭔가 그 안에 시설물을 상하게 했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애완견이 뭐 물어 뜯었거나 아니면은 뭐 뭘 옮기다가 장판을 찢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아이들이 뭐 축구 연습을 하다 유리창을 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임대인이 만약에 세를 주고 진짜 원상 그대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임차인에 있다면 10년 있다가도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집이. 그래서 지금 뭐 곰팡이네, 뭐 벽지네, 뭐 붙박이장에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게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죠. 임대인이 수리를 만약에 그럼요. 살고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당연한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경매에 넣어야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로 넘겨라. 그 기간이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 그 기간은 없고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는 않아서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안 됐는데도 나가라 그래서 그냥 애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냥 원래 안 나가셔도 되는 건데 안 나가셔도 되는 거 알고 나가신 거죠 지금? 원래는 법적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임대차 그 보호법이 2년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보다 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임차인의 과실은 아닌 걸로 보여요. 적절한 절차를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먼저 하시고 안 될 경우에는 경매. 네, 그리고 주소랑 주민등록이랑 그 확정일자는 그 사이에는 안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제가 청취자분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본 건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제할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난 그동안 호텔에서 잘 때니까 호텔비를 물리겠다. 이것도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업도시 새 아파트에 들어가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건설사한테 건설사한테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거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건설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지 말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것이 건설사 자체의 하자라면 건설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건 또 별개의 평면인데요. 일단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폈다, 장판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그 물건 자체의 하자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시설 하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건설사나 관리업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될 거지 임차인한테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법률 상담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또 이렇게 건물 명도 관련해서 또 돈 관련해서 사기와 또 돈 안 갚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상담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가게를 빼면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권리금을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분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요즘 이런 분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 원상복구하려면 또 원상복구비가 많게는 크게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이곳을 좀 잘만 또 넘기면
또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일단은 아까 말씀을 하다가 끊겼는데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일단은 속칭 말해서 뭐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뭐 이런 식으로 바닥 권리금 뭐예요? 영업권이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여기 단골 손님도 있을 것이고 네. 이 동네 뭐 맛집으로 유명해졌으면 이거에 대한 네임 밸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경우는 뭐 레시피까지 같이 넘기는 경우도 단골 있고요. 손님들도 뭐 단골 손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업권들 또 하나는 시설 권리금 아까 얘기했던 뭐 식당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닥트도 설치돼 있을 것이고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주방 기기 그리고 시설비가 뭐 굉장하잖아요, 시설비 사실. 뭐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을 때 이걸 넘기는 건데 일단 예전에는 이런 권리금을 전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장사를 하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장사를 그만하고 다른 데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가게를 팔려고 해도 가게를 판다고 속칭 얘기를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은 것은 내 가게가 아니고 내 소유의 가게가 아니고 임대인 소유의 가게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임차인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약속을 받았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걸 넘기려고 하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이 이제 난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려고 새로운 이제 매수인 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임대인한테 소개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니까 당신이랑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뭐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뭐 내 자식 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기를 철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뭐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거절을 하면 여태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 이곳에서 내가 아까 말했던 영업권 여러 가지 단골 손님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자기 힘으로 개척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또 많이 부각이 돼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것도 아직도 법이 바뀌어서 뭐 이제는 임대인이 뭐 임차인한테 권리금까지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즉 가게를 넘긴 새로운 매수인이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부하지 못한다는 제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즉 건물주가 권리금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고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권리금을 받는 게 아무래도 옛날보단 용이한데 이런 경우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런 경우는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악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인 거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잘 나가던 잘 나가던 식당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영업도 잘 안 되고. 이걸 누구한테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 옛날 같았으면 진짜 권리금으로 몇 억을 받고 팔 수 있는 가게였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권리금을 방해하지 못하는 조항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때는 매수인을 데리고 왔을 때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데 지금같이 너무 시국이 어려워져서 이 예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권리가 가지고 있는 식당을 팔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임대인의 그 권리금 뭐 보장 조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권리금을 방해하지 못하는 조항이라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폐업을 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데 권리금은커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상 회복부터 시작해서 밀린 차임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증금도 받아갈 게 없게 돼요. 밀린 차임 지금 공제하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원상 회복 돈 그 공제하면 보증금을 받아갈 돈이 없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주 답답한 임차인의 입장인 거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월세도 따박따박 내고 전혀 문제 없이 나는 그걸로 또 은행 대출 빚도 갚고 뭐 생활비도 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무 또 코로나 시국에 그 업체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업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월세를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죠. 그래서 보증금도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그 업종만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거기다 다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이걸 철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어느 순간 전화도 안 받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연락이 안 돼. 폐업이다. 네. 이러면서 그냥 폐업해버리고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보증금도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문도 걸어놓고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법률적으로 정말 뭐 둘 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셔야 되고 원상 회복과 명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빨리 그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임대차 기간을 땡겨야 돼요.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게 나중에 결국 그 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에 차임도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원상 회복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면 소유주와에게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원상 회복 비용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남은 차임의 기간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보증금을 남아있는 것이라도 받고 지나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임대인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내 의무인 명도를 다 하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공탁을 한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보증금이 까이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처음에 한다. 두 번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빨리 원상회복과 공탁을 한 후에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이게 임차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 건도 아까 질문했던 건처럼 기업 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 주소지도 안 옮기고 합격의 날짜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주인이 나중에 이사를 온다 그랬는데 아파트를 몇 개 가지고 그런데요, 그 주인이. 네, 안 올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뻔히 아는데 그 주인이 이사 왔는지 안 이사 왔는지 학점일자도 안 받고 주소도 안 옮길 때는 계약서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인이 글로 주소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요? 확정일자는 그거랑 관계 없으니까요. 그거는 임대차 계약을 들고 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임대인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협의를 해야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주 나쁜 임대인이 아니라면 사정을 봐주고 본인들도 여기서 이제 원상회복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더 이상 차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기간도 좀 줄이고 지금 다음 달이나 이번 달로 줄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장사를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임대인이랑 협의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이 가면 그만큼의 남는 기간 동안에는 나는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차임 상당의 돈은 보증금에도 다 공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챙길 수 있는 거는 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더 이상은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임대인과 빨리 협의를 해서 임대차 기간을 그냥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보증금이라도 받아서 가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소개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아까 같은 권리금 방해 조항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의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떻게 해도 임대인이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까 같이 좀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보증금도 다 까진 상태에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거를 세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보증금을 이제 까먹고 있는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3기 이상이 영체가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명도 소송이라는 게 이제 집을 비우는 소송인데요. 그게 보통 한 짧아야 4개월에서 길면 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이에 보증금이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관을 대동해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랑 그 원상 회복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 열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집기를 그냥 다 끄집어내고 때려 부시게 되면 주거 침입죄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요. 네. 건조물 침입죄.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얘가 임대료도 안 내고 여긴 내 집인데 내 건물인데 그럼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집기랑 이런 걸 꺼내야 세를 줄 거 아니냐. 난 안 그래도 손해를 엄청 많이 봤는데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또 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명도 소송을 해서 소송. 국가로부터 인도를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소송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런 사례도.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임대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계속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그것도 되게 심각한데 네. 처음에 이제 임차인들은 처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운의 꿈을 꿈고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 장사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임대인이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5년 계약, 3년 계약 이렇게 길게 계약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월세를 올리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긴 단위로 계약을 해놓으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1년 하다가 지금처럼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힘든 일이 발생하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실제로 폐업을 했을 경우에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내가 그럼 그 건물을 쓰지 않고 비웠는데 나는 그 건물 다 비워주고 원상회복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냐.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 요즘 같은 그렇죠. 시국에 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약속된 차임은 계속 줘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 본인은 아무리 내가 3년 뭐 5년 계약을 했지만 나는 1년 하고 벌써 다 비워줬고 열쇠도 당신한테 주지 않았느냐. 나는 더 이상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내고 싶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첨예한 그 입장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협의가 될 수 있겠죠. 협의가 될 수 있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임차인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원래 약속한 대로 쓰지 않아도 다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네, 임대료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그 임대 계약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제 갱신 청구권이 있고 묵시적 갱신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어찌됐건 각설하고 일단 지금같이 어려운 경우에 폐업을 하고 건물까지 다 깨끗하게 원상회복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래 내가 약속한 임대인에 대한 차임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그에 준수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 중에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 겁니까? 계약 중에 뭐 중간에는 안 되겠죠. 계약 기간 중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나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해져 있는 10%의 그 범위 안에서는 차임의 그 인상이 가능하죠. 예. 요즘 뭐 기업 도시 상황이 예전에는 이제 집이 나가지 않으니까 싸게 뭐 500에 30도 주고 500에 뭐 25만 원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요즘 이제 아파트값이 선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계약 기간 중에 뭐 500에 30을 받던 것을 60을 받던가 70을 받던가 현 시세대로 달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 중에는 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2년의 계약이 끝나고 2년을 갱신을 할 때, 그때도 현실적으로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10% 안에서 인상은 가능한데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임차인을 두고 뭐 갱신을 할 경우에 그런 제한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을 또 드릴 때는 아무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임차인에게 올려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을 하면 제한 없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임차인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려줘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 그럼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0%.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같습니까? 10% 올릴 수 있는 금액의 최대. 네. 자, 이 명도 관련해서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일단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명도가 그 소송을 하는 걸 주저주저 하시는데 명도 소송을 할 거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라. 왜? 소송이라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증금이 다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하셔라라는 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명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 기간을 단축시켜서 더 이상의 차임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차임이 계속 공제되니까 바로 보증금 선고 소송을 해서 적절한 그 협의점 또는 판결을 받는데 주안점을 두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상담 제갈치알 변호사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화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